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는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이제 하루하루에서 변동성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이 양시장 다 매도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이제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꼬리를 달면서 이제 조금 하락폭을 좁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조금 줄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에서 이제 변화를 좀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의 이제 코스피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세가 조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매수를 했지만 그 전에 한 사거리 정도에서 매도가 좀 나왔죠. 코스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손바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 이제 진행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현재보다는 이제 미래를 이제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에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이 방송이 개편되기 전이었죠. 체크메이트에서 이야기했던 게 환율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차트가 이제 4월 달에 했던 이야기가 추세가 꺾인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쉽게 추세가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음봉을 보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짧게 이 쌍바닥을 살짝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시장은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드렸죠. 쉬어가는 데 있어서 눌림목, 이렇게 조정액이 쭉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장중에 주가를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쫙 빨아들이면서 장중에 조정을 주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면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파월 의장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빨리 내려라라고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좀 더 데이터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물가가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미국 파월 의장한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는 대응하기에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글로벌 시장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서 나왔죠.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의 이런 통화 정책에 보면은 조금 너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보다 조금 늦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옥수수라든가 대두 그리고 커피 등 각종의 농수산물들이 급격하게 상승세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옥수수 지금 가격을 좀 보면은 코로나 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월봉을 볼게요.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가격을 봤을 때 이제는 물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달부터 해서 각각 2020년 6월 달까지 관련된 상승에 따라 다시 또 지금 제자리로 온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먹고 있는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왔던 그런 부분.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게 커피 가격인데 커피도 지금 상승했다 고점 찍고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봤을 때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30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년에 2번이냐 뭐 3번이냐 1번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각종 이 물가들의 선물 지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건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4점대에서 계속 상단에 오랫동안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당 박스권에서 밑으로 이제 급격하게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또 빠르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또 이제 이야기했던 게 금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4월 20일에 여기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어제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4월 22일에 대한 고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매물대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 선물 시장에서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방은 제한이 되어 있고 하방은 많이 열려있다. 그러면 안전자산에서의 수급을 위험자산으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쉬어가는 구간, 눌림 목도는 장중 조정이 나오면은 저점 매수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의 추세가 꺾이긴 쉽지 않다. 오히려 눌렸을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하차기 전문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관심 섹터 어딜 볼까요? 네, 여름 제습기 테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늘 최근 너무 덥죠. 저도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말 덥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 지금 폭염 특보가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국 지역으로 해서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서 당분간 이제 최강 온도가 33도 내외, 일부 경기도와 강원, 뭐 동해안, 뭐 산지 등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 등이 35도로, 그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게 이제 기상청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한편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기후 변화로 해서 극단적인 기상이 이제 속출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여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스가 지금 40도, 그다음에 스페인의 우에발 지역의 기온이 46도를 기록하는 등 남유럽 일대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지난달 또 하순에 보면은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다. 그래서 이 소식에 의해서 뭐 파세코라든가 신일전자, 유닉스, 엑센테크 등 여름 제습기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서. 그렇다면 이 안에서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파세코가 이제 가장 강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파세코 같은 경우는 198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유 스토브라든가 산업용 열풍기 등 연소 기기와 가정용 가전제품이죠. 김치냉장고, 뭐 식기세척기, 창문형 에어컨 등을 제조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파세코 하면은 창문형 에어컨이죠. 그다음에 제습기 냉방 가전이 주력으로 여름철 이제 폭염이 예상될 때마다 수요가 급증하는 대표적인 무더위 테마입니다. 2025년 여름 역시 기상청이 평년보다 더운 여름을 좀 예고하면서 관련 제품의 판매 증가와 함께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5월에 업계 최초로 환기 시스템이 탑재된 6세대 창문형 에어컨 프리미엄 3를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자동이라든가 송풍, AI 환기 모드 등 신기술 적용해서 냉방 효율과 공기 순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공기 순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세코 같은 경우는 주요 제품을 100% 이제 국내에서 조립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뭐 해외 이탁 생산이 없고요. 그래서 품질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여름 폭염과 창문형 에어컨 신제품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장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하락을 했다가 이제 하락해서 이제 멈추고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도중에 오늘 이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제 급등한 흐름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날씨가 이제 더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에서 짧게 스윙이라든가 트레이닝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파세코 받았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사인 받았고요. 우리 하체기 전문가의 AS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았었던 이 AC란 종목이요. 벌써 3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략 업데이트 어떻게 해볼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제 AI 디지털 트윈하고 블록체인,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종목으로서 수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 변동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19일에는 이창용 총재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발행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결제 시장의 혁신과 핀테크 산업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와서의 또 발언을 좀 보면은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유럽 중앙은행 포럼 정책에서의 이제 CNBC 이제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면서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 해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한전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전환이 쉬워져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 말 한마디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 또 한국은행 총재께서 지난달에는 긍정적 이야기했다가 또 이번 달에는 또 부정적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투자자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총재님께서 너무 이런 정책적인 발언들을 자주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을 좀 찍고 120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5일선을 잘 제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죠. 그냥 10,000원 그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서 목표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 만에 30% 넘게 수익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 10,000원 그대로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체기 전문가의 승부주 공개해 볼게요. 자, 어떤 종목이 올라올까요? KM텍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관점이세요? 네, KM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각형 및 원형 펜, 그리고 모바일 카메라용 IR 필터 등을 제조를 합니다.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미래 산업 성장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자, 어제였죠. KM텍이 이제 글로벌 배터리 기업과 미국 ESS 프로젝트용 2차 전지 각형 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규모를 보면은 약 800억 원이면서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해서 5년간 미국 현지에 제품을 공급합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요. ESS 프로젝트 본계약을 추진하면서 미국 내 추가 프로젝트와 전기차 배터리 사업 확장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이슈로 해서 글로벌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KEM텍은 미국 현지 생산 기반 확보로 해서 물류 절감, 공급망 안정성, 관세 리스크 최소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2030년 1조 매출 목표를 세우고 차별화된 기술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산 배터리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현지 생산 및 공급망 다변화로 시장 내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ESS 본계약 체결로 매출 성장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간 적자를 기조했는데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해서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세가 좀 나왔고 그전에는 이제 또 거래 정지가 됐던 그런 흐름인데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요 주가도 시장에 좀 안정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여기서 120선을 한번 돌파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이평선들을 보이면은 이평선들 잘 모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어제 이제 거래량 터졌고 그 전에도 살짝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에너지가 좀 많이 비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매수가 전략은 2,1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1,900원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ESS 관련해서 KM텍 받았습니다. 목표가 4,000원, 손절가는 1,900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차기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 그리고 KM텍 받아봤는데요. 두 종목의 주가 추이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